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선화 리오프닝에 대한 탑10 종목을 꼽아 볼 텐데요.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유한타증권 조남준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주춤한 조선화 리오프닝주 과연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탑10 종목 하나하나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위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10위는 HSD 엔진이 차지했네요. 글로벌 2위의 선박 엔진 업체입니다. 2월경에 주가 강하게 치더니 이 한화 임팩트로의 편입을 알렸죠. 이후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한국공정위 결과만을 앞둔 가운데 이 한화 임팩트 품에 안긴 이 HSD 엔진 합병 이후에 한화의 조선에서부터 엔진 친환경 선박 포트폴리오 강화 프로젝트의 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한화로의 피인수 시너지 기대된다. 확실한 캡티브 고객 확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10위는 HSD 엔진이 차지를 했네요. 네, 바로 이어서 9위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는 본행제 업체네요. 한국카본이 9위입니다.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이후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주가는 갇혀있는 흐름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전망과 함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다시 한번 점프업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중국향 수주 기대 또한 유효하다라는 평가고요. 이 분기 변동성은 있으나 본행제 납품 증가에 따른 지난해 대비 개선된 성장이 전망되면서 실적 기대가 큰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LNG 본행제 수주가 증가하면서 올해 영업이익률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주와 실적으로 답답한 주가 흐름을 뚫어낼 수 있을지 9위 한국카본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이제 8위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 리오프닝주 내에서 LCC 업체 진에어가 차지했습니다. 주가가 18,000원 선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흐름인데 다시 리바운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급격한 여객 운임 상승으로 1분기 강력한 이익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는 계절적 비수기 때문에 향후 또 운임 하향 안정화에 따른 중장기 이익 모멘텀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 점차 실적 필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확정 시 이 저비용 항공사 통합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면서 이를 만회할 모멘텀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남아의 쏠림도 완화되고 있고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진에어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제 10위 종목부터 하나하나 또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10위는 HSD 엔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화에서 인수 관련해서 부각이 되면서 좀 주목받았던 종목인데 최근 조정은 받고 있어요. 그래도 아까 증권사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제 피인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했는데 주남 차장님, 이 조정이 왔을 때 지금 좀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네, HSD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글로벌리하게도 같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외에 STX 중공업이 이제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규모 면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요. 특히 한화그룹이 이제 STX 엔진 인수에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HSD 엔진을 인수를 했어요. 규모 자체가 한 작년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만 봐더라도 5배 정도가 차이나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박들 보시면은 기사에 보시면 도크가 없을 정도로 정말 풀캡합니다. 네. 작년까지는 좋지 않았지만 이번 연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매출이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 엔진사들이 좋은 게 뭐냐면 선박을 만들면서 엔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선박사보다 먼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턴어라운드가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환경주기 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바다에서 배를 몰면서 배에서 많은 유해물질들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또 특화된 회사가 바로 HSD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한화가 인수한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8,299원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비싸지 않은 가격에 샀다고 여겨지고요. 근데 주가는 지금 그것보다 1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분명히 이번 연도엔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때 HSD 엔진이 가장 빠르게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님은 HSD 엔진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HSD 엔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큰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중 연료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점인데 세계 최초로 선박용 이중 연료 엔진을 상용화하기도 한 그룹인데 사실 그 듀얼 엔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연료를 LNG라든지 벙커CO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보시면 되는데 먼 해양에서는 저렴한 벙커CO를 사용하면서 또 규제가 있는 환경 규제가 있는 연안에서는 LNG라든지 LPG로 그 운송함으로 인해서 그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좀 이렇게 규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향후 이것이 수소까지도 듀얼로 쓸 수 있는 그런 엔진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상당히 큰 성장 동력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LNG선 위주로만 주로 듀얼 LNG 쓰고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선인지 벌크까지도 이것을 또 확대 적용한다면 실적 성장이 무지하게 클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셔야 되고 두 번째 성장 동력은 아무래도 그 하나그룹과의 합병에 인수에 따른 그런 시너지 효과인데 특히 그 하나그룹에서 하나임팩트 그리고 향후 인수 예정인 대우조선해양이 수소 관련해서 상당히 앞선 그런 사업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해서 연료를 쓸 수 있는 그런 엔진 개발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PER로 보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수급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여기에 증권사의 그런 추천하는 그 목표가 대비 계리율이 좀 66% 정도 지금 현재가 대비 계리율이 있다는 점에서도 좀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로의 피인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HSD 엔진이 10위를 차지했네요. 발효에서 9위 한국카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은 항상 이제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지금 실적 시즌 앞두고 한국카본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조남주 차장님. 네, 한국카본이 보면 이제 본행제잖아요. 본행제 하면 우린 그 매출의 80% 이상이 이제 본행제인데요. 네. 다들 본행제하면 뭔가를 뭔가 보존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LNG 연료를 담는 커다란 탱크를 이제 본행제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사가 배분을 하고 있고요. 네. 동성화인테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핵심 원자재가 들어가는데 원자재 가격들도 하향 안정화 되고 있어서 이번 연도부터 좀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LNG선의 건조 캐파가 한계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LNG선을 좀 수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현재 이쪽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년에 이제 수주 물량을 보면 당사는 2020년대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물량을 인도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주가 수준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내려간 이유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업황 자체 턴어라운드를 숫자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내년 기준으로 거의 한 1,000억을 벌게 될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에 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봐야 되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카본. 그러면 이 실적 발표 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매수 타이밍도 같이 잡아볼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저는 뭐 매수 타이밍은 언제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올해를 실적 성장의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내년까지도 상당히 큰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해 드리면 보통 이제 본행제는 선박이 인도되기 한 1년 전에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인도되는 선박보다는 내년에 인도되는 선박 수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보다 내년에 특히 선박이 LNG 선박이 크게 지금 증가되는데 무려 65척 이상이 지금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2021년도에 기록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수량을 기록하는 것인데 2020년 한국카본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내년에 65척, 그리고 내후년에도 65척 이상 지금 인도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좋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입하는 무리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이제 중국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LNG의 그
화물창이 사실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마크3와 NO96이라는 게 있는데 NO96은 본행제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LNG 양이 자연기화되는 LNG 양이 NO96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선주들이 너네들 좀 이거를 좀 보완해라 해서 이제 슈퍼 플러스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 플러스는 NO96 바탕에 본행제를 첨가하는 건데 본행제가 기존의 마크3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이제 향후 나오는 LNG선에는 슈퍼 플러스를 적용하는데 이 물량 자체도 지금 내후년부터는 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성장 정도를 보유하고 있던 점에서 저는 한국화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진입을 언제 하셔도 상관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정도 잡을 수 있고 손절가는 한 1,500원으로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8위 진에어입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주죠. 대표적인 항공주 가운데 증권가에서 이 LCC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진에어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조남 차장님, 이 실적도 괜찮은데 주가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작년 말부터 이제 LCC 업체들의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1위의 LCC 업체는 제주항공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완료가 되면 그 다음 순번은 바로 그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선과 에어서울과 진에어의 합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명실상부 진에어가 국내 LCC 1위 회사가 되게 됩니다. 제주항공을 넘어서서요. 그리고 진에어는 다른 LCC와 다르게 현금 성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회사였고요. 이번 연도 실적이 엄청나게 점프할 예정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지나지 않는데 이번 연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한 1,3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이번 연도가 피크아웃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피크아웃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저가 12,000원을 찍고 올라왔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한 2만 원 수준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실적은 확실히 보장돼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LCC 업체 내에서 탑픽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모든 제가 LCC 업체들의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최대주주 현황 그리고 재무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네. 진에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재 이사님은 진에어 어떻게 바라보세요? 영업이익도 최대 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괜찮게 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조금은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사실 진에어는 저의 LCC 종목 관심 종목에는 없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티웨이 항공을 조금 더 괜찮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진에어가 도입하는 그런 비행기를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조금은 지금 시장의 그런 반등에 대해서 조금 늦은 대응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4분기 정도쯤에 추가적으로 한 2대 정도 항공기를 도입하는데 이미 티웨이 항공은 세대를 이미 지난해 크게 도입해서 시드니 노선까지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항공 역시도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편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또 이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전반적인 그런 자석 공급 수가 지금 진에어가 좀 밀리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말 합병 기대감으로 넘버원 LCC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런 실적 부분에서 조금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티웨이 항공을 좀 더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위 진에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이 힘이 빠지면서 882포인트 겨우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장의 관심을 최근 한몸에 받고 있는 종목이죠. 에코프로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여준과 함께 이 자회사 에코프로 BM도 그 뒤를 이어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장중 30만 원 선까지 돌파했었지만 현재는 변동성 키우면서 하락 VI가 걸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윗골이 강하게 달면서 11%의 상승만 지켜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장 초반에 정말 강했는데요. 이 기존 테마별 대장주로 떠올렸던 종목들이 이 대장의 면모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중 포스코홀딩스는 이 리튬 사업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 저평가 국면이 해소될 것이란 증권가 분석 속에 오늘 강한 양봉 그려냈었는데요. 신고가 기록한 가운데 현재는 좀 힘이 빠지면서 6.9%의 상승 지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상극이란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뤄진 삼성의 감산 결정으로 재고가 감소하고 또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SK하이닉스 함께 탄력받으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9만 원석 안착하면서 2.4%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기존 주도 섹터들의 인기만 지속되면서 제약바이오는 또 한 번 쉬어가고 있죠. 그래도 치과 치료,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실적 기대감 받으면서 조용한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별 키 맞추기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스코텍이 오늘 가장 두드러진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10%의 급등함이 이어서 오늘도 11%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선화학 리오프닝의 종목 탑10 7위 종목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3월 31일 약 한 달 만에 거래가 재개된 한화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화학부문보다는 올해 태양광 성장을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주총에서도 지난해 태양광 부문의 흑자 전환 고무적이다. 향후 투자를 더 확대할 방침을 전하면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이 태양광 부문이 전체 영업이익의 약 70%를 차지하면서 점차 커지고 있고 거래 재개 이후에 글로벌 태양광 업체들과의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학 부문도 이 일회성 비용이 소멸되고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흑자전에 대한 기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IRA 수혜 등으로 태양광 사업이 이끄는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한화솔루션이 7위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6위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로 주목됐던 바로 효성 첨단 소재가 6위를 차지했네요.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밑돌 전망이기는 합니다만 이 타이어 코드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둔화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리스크이고 향후 리오프닝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 무엇보다 탄소 섬유 부문의 성장을 중심으로 한 첨단으로의 체질 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섬유 원재료가 하락하고 타이트한 수급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올해부터 중장기적인 탄소 섬유 부문의 양적, 질적 성장으로 탄소 섬유 가치가 부각되면서 이익 기여도가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6위는 효성 첨단 소재가 차지를 했네요. 7위부터 진단 다시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이 7위인데 화학보다는 태양광으로 꼽힌 것 같아요. IRA 효과 기대감이 높고 한화솔루션의 투자 포인트 지금 7위의 포인트를 조단주 차장님 좀 잡아볼까요? 네, 저는 화학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한화솔루션은 그 태양광 이익이 난 게 이제 작년부터입니다. 예전에 몇 번 이익이 난 적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익 턴어라운드 한 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였고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의 50% 이상이 여전히 화학 매출이었고요. 특히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7천억 대였는데요. 대규모의 태양광 적자를 감안한 화학 이익이 거의 1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 정도로 화학회사였습니다, 원래.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당연히 태양광으로 좋지만 화학업이 상반기까지는 그리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솔루션의 주 화학 사업이 PVC하고 가성소다거든요.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는데 중화하는데 쓰이고요. 그리고 합성 섬유의 원료로도 쓰이고요. 특히 PVC는 이제 범용 제품이라서 창호 그리고 바닥 단열재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PVC입니다.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양광 쪽에 좀 분위기가 맞춰져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 엄청난 돈을 벌었던 이 화학의 어떤 플러스 알파가 주가의 플러스 촉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화솔루션은 이제 화학 부문이 하반기에 개선이 되고 거기에 태양광 성장까지 붙으면서 그 전부터 선제적으로 관심도 유효한 거겠네요. 지금은 태양광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고 IRA 효과 그렇죠.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테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반기는
그 태양광 효과는 이번 연도 내년도 계속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네. 이어지거든요. 근데 화학도 우리가 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학의 개선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태양광에 이끄는 한화솔루션 AMPC 현지 생산 세액 공제 효과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뭐 한화솔루션이 상당히 좋은 재료가 있는 데서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작년 12월부터 안 좋아진 이유가 크게 이제 태양광 업황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그 이후에 나왔던 미국이 중국 태양광 설비 수입을 다시 재개하는 그런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화솔루션 태양광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거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받았는데 갑자기 중국 업체가 들어오니까 이게 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진 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중 공급망 갈등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호적 관계를 이 업황에서 쌓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중국 업체들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여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한국 업체들에게는 기회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화솔루션 하면 미국 내 캐파 증가로 인해서 점유율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이제 1조 원에 달하는 미국 시설 생산세 공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LG 에너솔루션이 1분기 실적에 이 생산세 공제를 이제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기업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미국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도 영업이익단에 매출 원가 감소로 반영을 했다는 점에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솔루션은 아직도 주가가 지금 제자리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비교되는 것이 항상 미국의 퍼스트솔라와 한화솔루션의 시총인데 지금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하나 기준으로 지금 원화 기준으로 28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한화솔루션 시총이 8조 원대 한 중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입니다. 근데 사실 생산 캐파를 2024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화솔루션이 한 8.4기가와트 그리고 지금 퍼스트솔라가 한 10기가와트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되면서 물론 한 10% 이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지만 현재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같은 시총 차이는 추후 메워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상대적 저평가했다는 매력에 주가 상승에 좀 대비하실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위는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사실 지난해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올해는 괜찮아질 거다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주남 차장님, 이 타이어 코드 관련해가지고 수익 개선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기대할 만하고요. 실제로 많은 이제 효성첨단 소재를 좀 화학업체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 화학업체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효성첨단 소재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뭐 재작년에 사상 최대의 이익이 4천억대였는데 작년에 3천억대 이익이었으니까요.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결국엔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데 자동차 생산량이 늘지 않고도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건 결국엔 비싼 타이어를 파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제 트렌드가 미국에 위주로 하는 SUV, 그다음에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예전에는 타이어 15인치, 16인치짜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그만 차도 17인치, 18인치, 19인치로 가요. 그 정도로 타이어 코드의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탄소 섬유에 있어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은 작지만 신성장 동력으로서 손색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스판텍스 사업도 같이 영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빠른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영업부가 지금 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연도는 지금 컨센서스가 한 3천억대 초반으로 나와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4천억대 아마도 네. 2021년도의 고점 수준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효성첨단 소재 하면은 사실 이 탄소 섬유로 이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 밀고 있는데 김영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향후 성장 그림이 매우 좀 가시화가 높은 그런 성장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매우 성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탄소 중립 시대와 또 우주 항공 시대에 상당히 딱 걸맞는 그런 수혜를 볼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탄소 섬유 부분에서의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되는데 이런 거는 전장 부분 실적 비중 증가로 수혜가 기대되는 LG전자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고압 용기 그다음에 태양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설비 증설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탄소 섬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한 3.4배 정도 증가하는 것이 밸류에이션을 크게 할증 요인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지금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탄소 섬유 관련해서 중국 선도 업체가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이 한 PER 40배인데 지금 현재 현성첨단 소재는 10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전후로 해서는 우주 방산용 고부가 탄소 섬유 상업 생산을 개시하므로 이 또한 또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올해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느리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조선화학 리오프닝주 6위 효성 첨단 소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10위부터 6위까지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조선화학 리오프닝 탑10 종목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5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5위는 화학주 내에서 꼽혔네요.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역시 박스권에 갇혀있는 주가 흐름이고요. 언제쯤 박스권 돌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주청에서는 미래 기술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배터리 등 신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동방업체 일진머티리얼즈를 품고 새롭게 태어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향후 연결 실적 반영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수익성 개선과 함께 2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 본업의 개선과 배터리 신사업 모멘텀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죠. 5위는 롯데케미칼을 차지했네요. 바로 이어서 4위입니다. 4위는 또 조선주 내에서 꼽혔네요. 현대중공업입니다. 1분기 수준은 사실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1분기 실적 예상치를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 가식성이 가장 우수하고 다른 조선사 대비 실적 기대는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주총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혁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주력 선종의 신조석가 상승도 긍정적이고요.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익성 개선 기대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1분기 실적은 주춤해도 전방적인 흑자 폭은 타 조선사 대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수직 계열화 구조 탄탄하고 또 주춤한 주가 반등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죠. 4위는 현대중공업이 차지했네요. 바로 이어서 3위입니다. 3위는 리오프닝주 내에서 바로 카지노 GKL이 꼽혔습니다. 오늘 카지노주 롯데관광개발 급락과는 달리 GKL은 견조합니다.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고 있고요. 1분기는 일본과 로컬 VIP의 의존적인 실적이었다면 2분기부터는 이 중국,
중국향 수요제가 효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울 드래곤시티 신규점 효과도 긍정적이다라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도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과 함께 향후 중국 단체 관광 여행객의 기대 속에 주요 모멘텀 주목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주가도 추세 잘 유지하고 있는 GKL이 3위를 차지하면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5위부터 또 차근차근 전략 세워가 볼까요? 네, 5위 롯데케미칼입니다.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이제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영재 이사님 지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본업에서의 그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제 2차 전지로의 또 가치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것이 롯데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서울기아가 업황은 바닥 탈피 국면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스프레드가 2년여의 그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 4분기를 바닥으로 1분기에 또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1분기 실적이 대규모 적자 축소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멘텀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2분기부터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 머티리얼즈 같은가 생산원가 저렴한 말레이시아 공장에서의 그런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된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리고 지난해 연결로 잡힌 롯데 정밀화 또한 온기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개선되는 모습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사실 뭐 동박 관련해서도 지금 인수를 했지만 배터리 분리막 생산, 그리고 전액 유기용매 내종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의 이제 꾸준한 관심 지속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변동은 크지 않고 아직은 좀 박스권에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올해 실적이 가시성이 좀 확실하다는 점에서 과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서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렇다 본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23만 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제 NCC 우리나라 이제 LG화학에 있는 2위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 LCC의 이제 가동률이 이제 잘 돌아갈 때는 90% 이상이었는데 현재 이제 60%까지 빠져 있어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영향으로 최근에 주가가 조금 미진한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연 턴어라운드 시기는 3분기 원래는 이제 2분기 정도면 턴어라운드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한 3분기로 좀 이연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천천히 좀 매수해도 되지 않나 하고 또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이 이루어져서 가동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을 볼 때 롯데케미칼은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현대중공업도 체크해 볼까요? 이 조선주 내에서 실적 기대가 가장 커서 순위가 높은 걸까요, 조남주 차장님? 네, 맞습니다. 주가는 안 좋은데 상황은 좋다. 최근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도크도 교육소도 다 풀로 찼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생을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 2배, 3배, 4배 교육생을 모집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은. 근데 결국엔 제가 볼 때는 숫자를 확인하고 좀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요. 턴어라운드 된다. 근데 또 이연되고. 근데 현대중공업은 이미 조선업체 중에 전체 조선업체 중에서 가장 빠른 작년 3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엔진 사업부를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갖고 있고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선소보다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 가시성도 작년엔 좋지 않았죠. 근데 이번 연도 3천억대, 내년에 8천억 뻥 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루어진 수주들은 단가도 높고 마진도 좋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인도가 되면 될수록 가격이 더 좋아지는 거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바닥에 있는 주가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 그럼 1분기는 좀 주춤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수요 이런 것들이 조금 늦춰진 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받지 못했는데 중국으로 넘어간 수주 물량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 중국 애들한테 또
어쩔 수 없이 넘어갔는데 또 그게 또 잘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것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번 연도 지금 상반기부터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된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 이익 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보면요. 네. 솔직히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고 나와서 보면 아, 그때 이랬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네. 있는 가장 확률 높은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재 이사님도 지금 현대중공업 관심도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저는 그 업황 자체가 지금 사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업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업황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면밀히 보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미 도구가 다 태워져 있기 때문에 LNG를 이제 결국에는 중국으로밖에 지금은 발주를 못 하는데, 결국 이것이 중국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LNG 선가도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언이 있었고요. 또한 지금 전반적인 우림 하락과 신조선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탱커 뭐 이런 쪽에서의 발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하락 사이클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만 현재 그 상황은 지금 조선업종의 전반적인 거래대금 축소 그리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업황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현대중공업 저는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천천히 진입하셔도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 좋았던 것이 좋아지는 국면으로 되는 대우조선해양이든지 이런 다른 상대적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중공업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조금 더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위 GKL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대표 카지노 업종 관련주죠. GKL. 이 최근에 기관 매수세 눈에 띄는데 지금 시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저는 사실 카지노 업종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지금 이미 나타나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어느 종목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GKL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GKL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에 2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면도 있고요. 또한 이번에 그 신축된 용산 드래곤시티로 이전하면서 면적도 늘고 캐파도 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리오픈이 되는 그런 관계로 좀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 그 이유는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 자본이 좀 투자가 돼 있는 관계로 일본인들 VIP 상대로 상당히 모멘텀이 좋은 회사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GK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중국인 그런 수요가 55% 비중으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GKL은 이제 중국인이 한테 오픈될 경우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도 상당히 우량하고요. 여기에 파라다이스가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관 및 외국인은 GKL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2017년 고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GKL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방에 어떤 의견 올라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GL리님은 이 하락 종목이 많은데 시장이 좋은 게 아님이란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양극화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종목이 이끌면서 시작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지만 사실 파란불 켠 종목들이 3배가량 더 많은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카이진님은 2차 던지로 돈이 몰리는 이상 다른 종목 시원하게 슈팅 나긴 힘들 듯이란 의견 달아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2차 던지 내에서 그 안에서 튀는 종목들만 돌고 있는 시장인데요. 다른 섹터에서 슈팅이 나오려면 엄청난 이슈가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친멍크님은 어차피 개인들 2차 던지 올라가서 대박 나면 나중에 그거 팔아서 또 다른 곳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자금이 돌고 도는 거겠죠. 급등하는 종목 없다고 떨어지길 바라는 것보다는 내 차례가 오길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마지막 리암님은 제약바이오가 슬슬 시동을 거는데 또 차전지가 수급 블랙홀이라 그러게요. 가격이나 밸류의 매력도는 확실히 있으니까 오늘처럼 좀 시속이 붙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로 집중된 수급으로 오늘 2차전지 없으면 소외되기는 합니다만 또 한 축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오늘 리오프닝에 대한 종목 탑10 그 안에서 이제 딱 두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탑10 종목, 바로 이어서 2위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대망의 2위 종목은요. 네,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의 강력한 수혜주로 화학주 내에서 기대가 높았던 효성 TLC가 차지했습니다. 이 중국의 수요 회복으로 스판덱스 판가 상승에 따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에 나오고 있고요. 빠르게 회복되는 스판덱스 시황이 지속되면서 증권가에서도 올 영업이익 추정치 21% 상향하면서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인도 증설 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인도 공장의 가치 또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쉬어가는 흐름이 기회일까요? 2위 효성 TNC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선화 리오프닝의 대망의 1위는 면세점주에서 나왔네요. 바로 강한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전고점 돌파 기대를 키우고 있는 호텔신라가 차지했습니다. 이부진 대표가 주총에서 면세 부문의 조직 재편과 함께 호텔 부문의 시장 지배력 또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1분기 면세 매출은 부진해도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인천공항 면세 사업 관련한 불확실성도 해소됐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날공 매출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호텔신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탄탄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1위 종목까지 또 우리 하나하나 진단해보죠. 2위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효성 TLC, 조남준 차장의 종목입니다. 네. 1월부터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화학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스판덱스 시황이 가장 먼저 돌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연초부터 돌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그 다른 화학 업체들은 이제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스판덱스 업황은 되게 좋아서요. 중국의 업체들이 가동률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 일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지금 플러스 알파의 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서프라이즈 1분기 예상이 되고요. 그럼 이번 연도 눈높이를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전 세계 스판덱스 업체 중에 효성 TNC가 가장 쌉니다. 뭐 한국 업체여서 싼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스판덱스 1위 회사가 바로 효성 TNC거든요.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가도 지금 온라인 상태에서 최근에 조금 터덕거리고 있는데요.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서 강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요. 매분기 실적 추이 확인하면서 꾸준히 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부터 벌써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나오고 있는데 그럼 실적 발표 전에 또 관심 가져봐야 되는 걸까요, 김영재 이사님? 저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면을 좀 주목하신다면 그 실적 발표 이전에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 TNC가 정말 크게 증가하려면 인도에서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2021년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향후 몇 년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가도 그 이후로 정말 크게 하락했는데 저는 기술적 반등 수준인 한 50만 원에서 한 55만 원 사이를 목표로 하시고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1위 호텔신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름 사이에 V자 반등 강력하게 나왔는데 지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김영재 이사님? 저는 아직까지 실적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그 산업 재편의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주목하셔야 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산업 재편과 관련해서는 면세점의 어떤 구매 한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과거 호황기에 많았던 사업자들이 5개사로 축소된 점, 그다음에 이 공항의 임대료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것이 고정비에서 변동비로 지금 변화되었던 점에서 상당히 지금 산업 재편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따이공 매출과 관련해서도 수수료를 좀 인하하면서 매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중국의 그런 폭발적인 여행 수요에 지금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하이난 면세점이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따이공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단체 관광을 아직도 한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제 상반기에 2번 정도 허가 심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되는 그런 모멘텀을 잡고 한다면 주가가 상당히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점 좀 보시고 지금 내년까지 실적 성장 구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좀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남준 차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2분기에 이제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그 결국엔 보따리상들이 재고를 얼마나 축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그런 매출이나 이익단이 상향되는 걸 확인하고 사도 워낙 이제 좀 천천히 움직이는 회사니까요. 늦지 않겠다라고 싶어서 좀 천천히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5위 롯데케미칼부터 또 대망의 1위 호텔신라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조선화학 리오프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